토종붕어, 떡붕어, 희나리 구별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희나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토종붕어와 떡붕어만 놓고 우선 1차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앞에 있는 것이 토종이고 뒤에 있는 것이 희나리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토종붕어와 희나리, 토종붕어와 떡붕어, 떡붕어와 희나리, 혹은 희나리와 토종붕어 비교를 할 때 채색을 가지고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비늘의 색깔이 어떻고 또 배 쪽의 색깔이 어떻고 색깔이 희기 때문에 희나리고, 떡붕어는 등이 청색이 감돌고 희나리는 황금빛이 나고,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에 따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 구별법으로 하게 되면은 어쩌면 90%는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 혹은 5% 정도에서 막힐 때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채색을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색은 전혀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흔히 이 검은 띠 이 부분을, 이 줄을 측선이라 하는데요, 측선상에 있는 비늘의 숫자를 센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래 가지고 꼬리까지 이 숫자를 세 가지고 30개 미만이면은 토종이고 30개 이상이 되면은 떡붕어나 희나리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토종 중에서 30개가 되는 토종이 있고요. 보통 29개에서 31개 정도, 붕어는 그렇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가끔은 그 개수가 맞지 않는 붕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늘의 숫자는 정확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토종붕어와 떡붕어, 이것을 구별하는 법을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토종붕어와 떡붕어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 물론 헷갈릴 게 없습니다. 너무도 다르거든요. 체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이 너무도 다른데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붕어를 보는 안목이 이렇게 충분치 않은 분이 봤을 때, 이 붕어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세워서 보면은 체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자, 떡붕어는 체고가 높다 하더라. 이게 떡붕어가 아닐까? 토종인가 떡인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종과 떡붕어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머리 위쪽이요. 머리 위쪽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차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차이가 없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주둥이입니다. 토종붕어는 지금 입을 다물었을 때 이 주둥이 모양이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비슷한 가운데 아랫입술이 조금 더 짧죠. 아랫입술이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입술이 다물어집니다. 입이 다물어집니다. 이게 토종붕어입니다. 떡붕어는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아랫입술이 더 깁니다. 주걱턱이죠, 주걱턱. 아랫입술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아랫입술이 더 긴 것, 이것이 토종붕어. 희나리도 물론 그렇습니다. 토종붕어와 떡붕어, 이렇게 입모양이 크게 다르다. 그 다음 눈도 이 비교를 해서 보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씨알도 3cm, 이 토종은 40이고 이 떡붕어는 42입니다. 크기 차이도 있지만 크기 차이에 비해서 눈 크기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떡붕어는 눈이 크죠. 희나리도 눈이 큽니다. 그리고 눈의 위치를 보면은요, 이렇게 봤을 때 입에서부터 꼬리로 이렇게 줄을 놓고 본다면, 줄을 그어 본다면 토종은 눈이 확실히 위쪽에 와 있습니다. 토종은 위쪽에요. 근데 떡붕어는 이렇게 선을 잡으면은 이 입과 눈이 거의 일직선에 있다. 이거는 뭐 선을 그어 볼 수도 없고, 그렇다 정도만 아시고요. 입술만, 머리 쪽에서는 입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머리에서부터 내려가자면은 다음번 특징은 이 등인데요. 떡붕어는 건강 상태를 떠나서 대체로 보십시오. 머리는 뾰족하고 머리가 작다는 얘기죠. 근데 등은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머리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이 선이 거칠게 높죠. 가파르게 높습니다. 이게 떡붕어의 특징입니다.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떡붕어도 대체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이 토종붕어, 이 붕어는 토종붕어 중에서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등이 많이 높다는 얘기죠. 빵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떡붕어와 비교를 한다면 등이 상당히 이렇게 이 선이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건강 상태가 아주 좋으니까 등이 많이 높은 편인데, 토종치곤 등이 높은데도 이 선이 상당히 부드럽다. 토종붕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로 넘어갑니다.
주둥이와 함께 이 꼬리 모양이야말로 토종과 떡붕어, 토종과 희나리를 구분하는 가장 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 토종붕어는 지금 이 꼬리 선이 이렇게, 꼬리 지느러미의 선이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부채 형태인데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이 떡붕어를 보십시오. 꼬리 지느러미가 마치 제비꼬리처럼 이렇게 아주 삐죽하게 각이 딱 져 있죠. 여기도 뾰족하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느러미 차이가 토종과 떡, 토종과 희나리,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좋은 방법이 된다. 좋은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꼬리 자루, 지느러미 바로 앞부분, 이 부분을 꼬리 자루라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은 토종임에도 등에서부터, 몸체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꼬리 자루까지 이 선이 좀 부드럽다. 꼬리 자루가 좀 폭이 이렇게 두껍다는 얘기죠. 폭이 높다. 반면에 떡붕을 보십시오. 몸체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주 잘 녹합니다. 여기가요. 꼬리 자루가 굉장히 잘 녹하죠. 병목이 일어납니다. 병목이. 이게 이 떡붕어의 특징입니다. 토종붕어와 떡붕어를 구별할 수 있는 것, 해부를 하지 않는 이상 방금 이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은 채색이라든가 비늘의 숫자, 이것은 별 기준이 되지 않는다. 주둥이 모양, 그 다음에 등의 이 곡선, 등의 곡선도 여러 이 토종붕어와 떡붕어를 많이 본 사람은 첫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은 하나만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금방 비교가 되는데, 토종붕어 하나를 놓고, 아주 건강 상태 좋은 토종붕어 하나를 놓고 보면은 이 등의 선이라는 것은 별로 어떤 정확한 구분이 되기 어렵고요. 꼬리 자루 역시도 복에 따라 다르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이 입하고 주둥이하고 이 꼬리 지느러미 이 모양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희나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젯밤에 제가 낚시를 하면서 동료가 희나리 3자 후반 희나리를 낚았는데 에이 희나리네 하고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희나리와 떡붕어, 떡붕어와 희나리, 희나리와 떡붕어는 구별을 아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희나리와 떡붕어는 절대로 다르고 자다가 일어나서 봐도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직 희나리를 다 못 봐서 그렇습니다. 희나리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영남 지방 이 지역에만 서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들을 찾아봐도 뭐 수초가 없는 바닥에 있다, 강계에 있다 이러는데, 수초찌들은 저수지에서 희나리가 있고요. 희나리가 식물성 미끼만 먹는다 하는데 새우를 물고 나오는 희나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이 사람 중에 영남권의 대물 낚시, 이 낚시꾼만큼 희나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죠. 희나리와 떡붕어를 구분할 때 뭐 이 색깔이 흰빛이 많이 나면 희나리다. 또 떡붕어는 등에 이 어떤 푸른 기운이 돌고 희나리는 황금빛이 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면에 따라 이 붕어 지금 노란 세숫대야에 담았다가 30분 후에 보면 아주 샛노랗게 바뀌어 있고요. 또 거무튀튀한 물에 담갔다가 꺼내보면은 확실히 색깔이 검어집니다. 30분, 30분이 뭡니까? 10분이면 보호색을 띠는 붕어를 놓고 그 어떤 서식 환경의 어떤 물색이라든가 또 바닥 토양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색깔을 가지고, 채색을 가지고는 구분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희나리와 떡은 아무리, 저도 솔직히 이놈이 희나리다 떡이다 헷갈리는 붕어 가끔 만납니다. 제가 이 영남권에서 낚시를 평생을 해왔는데 희나리 떡붕어 구분 못하겠습니까? 누가 물어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헷갈리는 붕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타지에서 있는 분들, 저보다 붕어에 대해서 훨씬 많은 연구를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희나리와 떡을 놓고 아마 본인은 틀림없이 구분한다고 자신할 겁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볼 때 아마 가장 잘 안다는 분한테 제가 내밀어 가지고 이게 희나리인지 떡인지 구분해 주셔 했을 때 그분이 50대 50 어떤 이런 답을 낼 수밖에 없는 붕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희나리와 떡은 구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지기를 희나리는 우리 토종이고 떡붕어는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 어종이다. 그래서 대체적인 어떤 구별법, 지금 뭐 어떤 모델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희나리와 떡붕어 채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뭐 꼬리 쪽에 이렇게 뭐 줄이 있다,
새끼 때는 줄이 있습니다. 35 이하는 시나리는 여기에 선명하게 줄이 보여요. 그런데 4자급 가까이 35가 넘어서 4자 전후가 되어버리면 시나리 줄 없습니다. 그리고 배 쪽이 희고 뭐 등 쪽에 푸른 기운이 나면은 떡붕어고 황금빛이 나면 시나리다. 그 어떤 이론대로 하면 이 붕어는 지금 시나리입니다. 등은 황금빛이고 배 쪽은 희거든요. 근데 이거 틀림없는 떡붕어입니다. 그렇듯이 이 어떤 붕어의 채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떡붕어에 비해서 시나리의 특징 두 가지 정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시나리는 대체로 건강 상태가, 이 발육 상태가 좋은 시나리라 하더라도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등, 그리고 꼬리 자루로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요. 떡붕어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시나리도 최고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떡붕어에 비하면 높지 않죠. 이렇게 급격하게 높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희날이라도 이 보기에는 선이 부드럽습니다. 여기처럼 얘처럼 이렇게 뭐 급격하게 볼록하게 혹부리처럼 이렇게 잘 안 되고요. 이 몸매가 유려하다 하나요? 이렇게 유선형에 가깝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특징은 꼬리 자루인데요. 떡붕어에 비해서 희날이는 꼬리 자루의 폭이 넓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 잘록함이 덜하다는 뜻이죠. 여기 이렇게 잘록한 게 떡붕어고 이보다 조금 미세하게 꼬리 자루가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빠진 것이 희날이다. 제가 알기로는 떡붕어와 희날이 그 이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해부를 했을 때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채색이라든가 비늘이라든가 혹은 뭐 눈의 모양, 입의 모양, 떡붕어와 희날이의 이 입 모양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떡붕어는 이 주걱턱이 심하고요. 희날이는 이 주걱턱이 돼. 주걱턱이지만 주걱턱의 정도가 좀 부드럽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건 한 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부드러운지 이 날카로운지 구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희나리와 떡붕어, 다음에 희나리를 구하게 되면은, 떡붕어와 희나리를 동시에 구하게 되면 죽어버리면은 특징이 사라지니까, 사라진 상태에서 제가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만은, 떡붕어와 희나리 차이, 떡붕어에 비해서 어떤 희나리의 특징, 제가 정말 틀림없다 하는 두 가지 특징, 물론 뭐 어떤 뭐 책자라든가 이런 자료에 있는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 10%, 그 10%를 구분하자면은, 자꾸 보다 보면 안목이 생기는데요. 머리에서부터 등, 그리고 등에서부터 꼬리 자루, 이렇게 내려오는 이 몸매가 떡붕어에 비해서 희나리는 조금은 더 부드럽다. 부드러운 어떤 이렇게 급격하게 높지 않고 부드럽다. 그 다음에 꼬리 자루가 떡붕어만큼 잘록하지 않다. 희나리는 꼬리 자루가 조금 더 두툼합니다. 폭이 넓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이 영남권에서 희나리를 자주 봐온 저로서 떡붕어와 희나리를 구별하는 다른 방법을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토종붕어와 떡붕어의 구별법, 그리고 모델은 없습니다만은 떡붕어와 희나리의 구별법,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